인사돌 플러스. 생약이더라고요. 잇몸 염증에도 좋고. 잇몸이 편안해야 먹는 게 행복하죠. 맛있어. 완전 맛있어.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주 의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없이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직접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합니다.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건데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 26조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여야 지도부와 오늘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임명에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모습인데 한 총리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남겨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실이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한 상태여서 오늘 이후 임명이 강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수석보좌관 전원과 광주를 찾는다며 과거 보수 정권 대통령보다 진일보한 메시지를 광주에서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고 5.18 단체 유족들과 차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이 자리에서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열 환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투입을 특별 명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어제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39만여 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발열자 수는 29만 6천여 명에 비해 10만 명 더 늘어났고 사망자는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식 누적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인민군을 투입해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방역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중국의 코로나19 진단 시약과 각종 치료제 등 방역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물자를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알려진 뒤 북한이 요청할 경우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이번 주 초 북측에 직접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접촉을 거쳐
북한의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규모와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과 경제 안보가 주요 안건인데 북한 코로나19 사태 얘기도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립니다. 주요 회담 의제는 북한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두 나라의 기여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공급망 문제, 새로운 기술 등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코로나19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진단키트 등을 보내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는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두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포괄적 전략 동맹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시대와 국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회담과 기자회견이 모두 용산 청사 안에서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별도로 만난 뒤 22일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수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의 중립주의 정책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핀란드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무려 1,3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 현재 시간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찬성 쪽으로 여론이 급격히 기울면서 74년 만에 중립국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We have today a historic day. Finland will maximize its security.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정부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배치나 영토 내 나토 장기 주둔은 거부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양국의 나토 가입 시 나토와 맞대는 경계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러시아는 즉각 군사적, 기술적 조처를 포함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핀란드 대통령에게 전화로 중립주의 정책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НАТО и приближ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льянса к нашим границам не делает мир. 실제로 이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은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전력 요금 미납이었지만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회원국들과 달리 양국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터키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스웨덴은 빠르면 16일, 핀란드도 이번 주 중에 가입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입은 기존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정부가 이번 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이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더 간단해집니다. 보도에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완충지대로 설정했던 4주간의 이행기.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이행기를 끝내고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첫째 주에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었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오는 23일을 전후에 안착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 회복에 한층 더 속도가 붙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입 시점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는 기저질환이 있는 12살 이상 확진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고 병원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 역시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게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나야 한다는 부총리 말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비공개 회동에 들어간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상황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습니다. 신한은행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약 2억 원을 횡령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산의 한 지점 소속 직원이 지난 12일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인 시재금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사내 감사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 이미 전 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며 현재 범인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훔친 차량을 몰고 가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세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범퍼가 완전히 부서졌고 조수석 쪽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10대 남성이었으며 사고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10대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새벽에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차량을 훔친 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을 훔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주택가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한 식당에는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곳곳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한 버섯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등 11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벌리를 꺾고 리그 4위로 올라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득점왕 기대를 높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 골을 넣지 못해 득점 선두 살라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벌리전. 이틀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선 토트넘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초반부터 상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상대 핸드볼 파울이 드러나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케인이 골키퍼를 얼어붙인 총알 같은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0으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 들어 추가골을 넣기 위해 더 강하게 벌리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슈팅이 위협적이었습니다. 후반 20분 날카로운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아쉽게 골키퍼 슈퍼세이브에 막혔고 16분 뒤 날린 회심의 터닝슛까지 동물적인 선방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케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1대0으로 승리했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아스널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리그 4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득점 1위 리버풀 살라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한 손흥민은 엿새 뒤 노리치 시티와의 올 시즌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리그 22호 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이 시각 증권시황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상업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한 점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전거래일 반등장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86포인트 오른 2613.1포인트로 코스닥은 11.37포인트 상승한 864.45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이며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소식에 국내 곡물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FNF는 코스피 200지수 편입 예상 소식에 6%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HLB는 간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이 외국인 매도에 3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는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 주말이었죠. 크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쾌적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차츰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6도를 넘어서며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나들이 가실 일 많을 텐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충청과 경상, 전남 내륙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지에는 오늘 오후부터 시속 70km가 넘는 돌풍까지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조금 더 보시면요. 서울이 23도, 대구 26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296명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345명, 사망자는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구성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